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챕터인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을 할 차례예요. 이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보시면 여기 선택형 답인출 영역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물론 현재 강조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서답형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과 선택형에서 강조된 내용이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형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서답형에서 강조되는 내용의 일부가 선택형에서도 강조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안 놓은 부분과 또는 나왔고 그와 관련된 개념이 선택형에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형 답인출 영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니페스토 2 서답형 기출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수업은 관련된 내용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개념 정도, 자세한 내용보다는 큰 개념 정도만 언급해 드릴 거고요. 나중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실 때 해당 내용들을 마인드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아하니 1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통합교육의 일반적 이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번. 통합교육 상황에서 학생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습 지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예전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중요한 게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어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모든 장애 영역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정서행동 장애의 경우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벌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알다시피 이 정서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이 문제행동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감소 전략을 사용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이제 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벌어준다는 이 내용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정시체 학생의 경우 항상 또래 교수를 통해 보충 설명과 피드백을 받도록 한다. 알다시피 이런 선택형 문제에서 또는 항상 이런 말 같은 경우에는 유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또래 교수 당연히 정시체 학생을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시각장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 내 물리적 환경을 일관성 있게 구성 배치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일관성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 같은 경우 어떤 걸 뜻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각을 이용한 환경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은 항상 열어두거나 항상 닫아두고, 아니면 책상, 의자, 그리고 서랍 같은 경우도 항상 닫아두거나 열어두는 이러한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3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유창성 장애 학생은 말을 더듬을 때마다 교사가 학생에 하려고 하는 말을 대신해 준다. 자,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창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하유형으로 말더듬, 그리고 속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창성 장애는 말더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더듬이 있을 때 교사가 학생의 말을 대신해주면요, 학생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 말이 잘못됐다는 거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사가 학생이 하려는 말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 해줄 때도 알아들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학생이 해야 될 얘기를 조금 더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수화 통역자를 활용할 경우 질문을 통역자에게 하고 학생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 알다시피 청각장애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5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형 문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봐야 될 건 2번 문제네요. 자, 이번을 보니까 협력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협력교수 유형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박스 내용을 보니 일반 교사 이번 국사 시간은 우리나라 유적지 단원을 배울 차례인데 수업을 어떻게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소집단으로 모든 별 수업을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좋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서다평의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좋아요. 그럼 주제별로 하고 학습 영역을 몇 개로 나눌까요? 학습 영역을 3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영역은 선생님이 맡고, 둘째 영역은 제가 맡을게요. 세 번째 영역은 학생끼리 신문 기사를 읽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에 대해 토의하도록 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특수교사 내용을 보시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교수 유형은 스테이션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션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습 영역을 2개 이상 또는 3개 이상으로 만들고요. 이러한 영역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모든 영역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협력교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또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15분씩 돌아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내용이 있고요. 이 보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설 자료에 있는 이소연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게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는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안교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니은 전략적으로 집단을 구성한다. 이 전략적으로 집단을 구성한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션의 구체적인 장점 중에 또는 특성 중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 혼자 하는 학습 영역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똥 멍청이들만 모아놓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질적인 집단으로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집단을 구성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학생들의 반응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스테이션 교수 방법의 특징 또는 장점을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요즘 책 같은 경우 이때 말하는 요즘 책은 고은 선생님 청각장애 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이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교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스테이션 관련 내용으로 이 학생의 반응성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비율을 낮추기 때문에 학생의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표현이 이제 요즘 책에서는 평행교수와 그리고 스테이션에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리을, 능동적인 학습 형태를 제시한다. 알다시피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 또한 스테이션 교수법의 특징 또는 장점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미음, 모델링과 역할놀이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팀 티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육 같은 경우 기육에서 언급했던 대안 교수의 장점 또는 특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학생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집단으로 활동하는 기술과 독립적인 학습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 COC 된다는 정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4번은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책 내용으로는 맞지 않는 문제도 있구나 정도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보안이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협력적 접근 방법으로 초학문적 접근의 근간이 되는 개념을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 이렇게 찾아 있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니까 비계 설정, 역할 양도, 침묵성, 역량가와 사회적 지원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그냥 이 초학문적 접근과 관련된 내용으로는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역할 양도라는 내용이 있죠. 이 역할 양도 같은 경우는 번역하기에 따라서 역할 방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답은 2번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내용을 보니 먼저 경도 정시체 중학생 A는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학습할 때
그부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다. 특수교사는 통합학급에서 A의 부적절한 사회적 관계 유형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교수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금 사회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평가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래 지명법으로 지금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우도 평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이 또래 지명법 교우도 평가를 지금 사용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밑줄 칠 내용을 보니까 특수교사는 교과 담당 교사들로 구성된 협력적 팀원들에게 A의 교수 계획을 설명하고 수업 활동 시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 전략을 안내했다. 여기 보시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전문가들에게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특수교사는 A를 지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 정보 및 전략을 각 팀원들에게 자문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역할 방출, 역할 양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해설 자료에 나오는 이거. 이 정답 돋보기에 나오는 이 역할 전이 또는 역할 방출과 관련된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눈에 띄는 내용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바로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다음은 정시지체 학생 A의 언어 지원을 위한 협력적 접근 사례이다. 사례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접근 모델 및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기 내용을 보니까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부모는 학생 A의 의사 표현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사회시간에 모여 학생 A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언어평가를 실시하였다.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사회시간에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이 세 사람에서 함께 언어평가를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평가한 후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부모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기 목표 및 지원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언어중재는 한 학기 동안 특수교사가 혼자 맡아서 교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건 여기 분명히 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언어재활사는 특수교사가 지도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언어중재 전략과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부모는 가정에서의 언어 능력 향상 정도를 특수교사에서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지금 밑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밑줄 친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역할 양도, 역할 방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특수교사가 혼자서 교실에서 언어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언어 재활사가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 방출, 역할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역할 양도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의 언어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모여서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원형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보이는 협력적 접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초학문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에 해당한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특정한 협력적 접근 모델과 관련된 개념을 떠올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역할 양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전개 부분에서 학습 과정 그리고 협력 교수 유형이 눈에 띄는데, 자, 그러면 학습 과정에 자연의 신체를 표현하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교사의 시범에 따라 신체를 이용해서 자연을 표현하기. 자, 교사 A는 시범을 보이고 교사 B는 교사 A의 교수 활동을 명료한다. 하시면서 A가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요. B는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사의 시범에 따라서 신체를 이용해서 자연현상 표현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B가 시범을 보이고 A가 이제 이 활동을 명료한다고 나와 있죠. 쉽게 얘기해서 같은 활동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교사 역할이 지금 바뀌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교수 유형으로 본다고 하면 팀티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신체 표현 작품 만들기에 교수와 학습 활동 내용을 보면
모둠별로 장착한 동작을 연결해서 작품 만들기. 교사는 각자 맡은 모둠에서 교수하고 학생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학생은 두 모둠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교수 유형에서 두 모둠으로 나누는 거는 대안교수와 표현교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나 미술 활동을 할 때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학생의 반응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인 이거 평형교수라고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체 표현 작품 발표하기라고 해서 모둠별로 작품 발표와 감상 소감 발표하기 관련된 내용은 교사 A는 전체 활동을 진행하고 B는 개별적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교사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밑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기읍 가는 교사들이 역할을 분담함으로 교수 내용 및 자료를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알다시피 역할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 내용 및 자료를 공유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가에서 교사 간 상호작용은 학생들에게 학습활동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수행할 행동의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모델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팀티칭의 특징 또는 장점으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디귿 나는 전체 학급 활동에 비해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교사당 학생의 비율을 줄어들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도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나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서 모둠을 동질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평행교수와 대안교수를 비교할 때 평행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급을 두 모둠으로 나누고요. 이 두 모둠 같은 경우에는 모둠간 비교했을 때는 늘 얘기했지만 이거 동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수준차가 나와 있는 학생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둠 내에서는 이질적이죠. 그래서 모둠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수전차가 난 학생들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둠은 이질적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미음 다에서는 교과 및 수업 내용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교사 역할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 교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특수교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전체 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음 또한 맞는 내용이 되죠. 다음 비읍. 자, 다는 학생들의 학습 수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알다시피 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지원을 하지 않을 때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움을 주는 교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수집이나 적절한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고요. 알다시피 개별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교수 유형의 한 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알다시피 대안교수고 그리고 팀티칭이라고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띄는 내용이니까 해당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 정답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협력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강교사 은주는 인공화학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언어 훈련을 잘 받았다고 들었는데 잘 지내고 있나요? 청각자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은주는 학습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선 디귿 발음은 약간 지읒처럼 발음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연습하면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문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디귿, 지읒 이렇게 바뀌어 있는 예를 들어서 파차를 말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잘 관찰하셨어요. 제가 말하기 영역 수업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언어지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귿 발음은 앞 윗니 안쪽에 혀 끝 부분이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뭐라고 한다? 치조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쌀과자 조각을 앞 윗니 안쪽에 붙이고 혀 끝 부분이 그 조각을 닿도록 놀이하면서 연습하게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염색시키는 거
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음은 장애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조음점 지시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강교사가 민교사한테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형태인데, 이 알려줄 때에는 소위 말해서 가불관계가 있는 전문 지식을 특정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자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자문이라는 것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알다시피 조정, 그리고 자문, 그리고 팀 접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 유형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다음은 특수학급 최교사가 정서행동장애 학생 민재의 통합학급 김교사와 협의해 작성한 사회과 현장학습 계획서이다. 기획미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획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기획을 보니까 자, 민재는 통합학급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에서 해양수산박물관 관련 자료를 찾아 사전 조사 학습지를 완성하였다. 자, 1. 기획은 지구소울을 활용한 협력학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금 통합학급 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다른 또래들과 함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학습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직소 같은 경우에도 알다시피 이거 과제 분담 학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4에서 5명의 모드분을 만들고 그 모드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전문 학습 영역을 선택해서 거기서 협동학습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배워가지고 원래 구성되어 있는 집단에게 알려주는 형태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1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특수학급 교사는 민재가 해양수산박물관을 견학할 때 다음과 같이 내용을 혼자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자, 여기 보시면 혼자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한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자기 관리라든지 좀 더 본다고 하면 뭐 자기 점검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없고, 그리고 2번 내용을 보면 니은은 비연소 시행 훈련을 활용한 지도다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DTT는 이게 아니죠. 뭐 주의 집중부터 시행간 간격까지 총 5가지 또는 3가지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2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견학활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견학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사회 참조교수법이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의, 참조, 중심 같은 경우 특히 참조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견학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참조가 아니고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3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리을은 평행교수법을 적용한 협력교수다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리을을 보니까 학급을 2집단으로 나누어 민재가 속한 집단은 특수학급 교사가 인수를 하여 지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눈에 띄는 내용이 2집단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2집단은 당연히 이질적인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5번 미음의 평가 방법은 학습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태학적 목록 검사라고 나오는데 박물관에 무엇이 전시되어 있는지 아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태학적 목록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능적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고, 따라서 여기 박물관에 무엇이 전시되지 않은가 이 같은 경우는 기능적 기술을 볼 수도 있지만 알다시피 이거는 인지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5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교사가 계획하는 협력교수 형태를 바르게 짝지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가나다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협력교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가 내용을 보면 유교사 2번 장애 이해 교육의 주제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에요.
먼저 제가 청각장애에 대해 설명하면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이고 선생님께서 지체장애에 대한 설명하시면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시각장애인과 정지체인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눈에 띄는 게 뭐냐? 뭐 특정 과목은 네가 또 특정 과목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걸 팀 티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교사 그러지요. 그런 다음 두 집단으로 모둠을 나누어 선생님과 제가 각각 한 모둠씩 맡아서 같은 내용으로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두 집단으로 나누는데 이 나눈 것을 각각 한 모둠씩 맡아가지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교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 유교사 좋은 생각이네요. 모둠별 학습이 끝나면 선생님께서 마무리 평가를 진행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전시체 학생의 경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수 옆에서 개별적으로 도울게요. 그러면 한 교사가 한 선생님이 전체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사가 개별적 도움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수 지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팀 교수, 나는 평행 교수, 그리고 다는 교수 지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나와 있는 예들을요.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 단권화를 할 때 이 예들을 적어두시거나 붙여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다음은 협력적 팀 접근을 위해 특수교사와 물리치료사가 체육 수업 시간 동안 민수의 활동을 관찰한 후 나눈 대화이다. 보기에 설명지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먼저 기읍. 민수의 활동을 관찰한 후 대근육 운동 능력을 평가해 보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억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다? 대근육 운동 능력이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오스레츠키 운동 발달 검사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은 틀린 내용이 돼요. 자, 그리고 니은 수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서기 연습과 워커를 사용해서 걷기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워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뭘 할 때 사용한다? 걷기 연습, 수직적 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직적 움직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니은 내용을 보시면 니은은 걷기 연습 초기에는 몸통이나 팔 지지형 워커를 사용하다가 걷기 능력이 향상되면 일반의 워커로 교체해 주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배웠더라도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잘 못 걷는데 처음에는 나의 체중 지지를 많이 도와주는 이러한 지지형 워커를 사용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일반 워커를 사용하는 게 소위 말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선생님의 민수로 생각하고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민수의 경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엉덩이 뒤로 당겨져 정렬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서기 자세 보조 기구에 엉덩이, 무릎, 발배트 부분을 묶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서기 자세 보조기구,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더를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얘가 정말 처음에 잘 못 걸었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허리벨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허리벨트를 채우고 그리고 허리벨트를 밀고 그리고 어깨를 당김으로써 이런 식으로 걷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서기자세 보조기를 이용한다면 이런 부분을 묶어가지고 일단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내용을 보시면 디귿에서 물리치료사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자문 및 역할 방출을 통해 민수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이 디귿 자체 내용은요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전문가가 교사에게 특정한 내용을 알려주고 이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히 직접 서비스는 아니겠죠. 간접 서비스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
자, 지난 미술 시간에 민수가 워커를 사용해서 걸어서 두 발자국 정도 옮기니까 과일 모양으로 두 다리가 꼬이며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뇌성마비의 특성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첨족보행 또는 가위 모양 다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리을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쓰도록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을의 경우 신체 정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수의 등 뒤에 서서 교사의 한쪽 다리를 민수 무릎 사이에 넣어주어 두 다리가 꼬이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위 모양을 보일 때는 소위 말해서 원시 반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 행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쓰도록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리을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음, 자, 쉬는 시간에 워커를 사용해서 걸어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기회를 자주 줄게요. 자, 미음에서 걷기 형태는 워커에 사용한 것이고 운동 기능은 화장실로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지적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요. 기능적 기술을 얘기할 때 기술의 형식 그리고 기술의 기능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에 해당하고, 그리고 화장실 이동하는 거는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또한 지적장애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따라서 이 미음 같은 경우에도 맞는 내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과 미음에 해당하는 4번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서답형에서 관련 내용을 변형해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